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9도, 울진 과영덕 11도, 포항은 14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았는데요. 이제는 아침에 쌀쌀하다 못해 조금 춥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경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나 차이 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대기는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건조한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4도로 낮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7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로 포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요즘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20년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기업을 불러 모으는 데 성공한 미국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 결실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5년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된 도시. 포항과 인구가 비슷한 미국의 교통오지 오클라호마 시티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던 이 도시에 최근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 델 등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General Electric is building its global oil and gas research facility here. Boeing is moving 900 more jobs after they moved. 도시의 성공에는 1993년부터 시작한 도시 환경 개선 프로젝트 맵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살기 좋은 도시 환경부터 먼저 조성해야 기업이 온다고 판단하고 20여 년 동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공공시설과 교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Our tax revenues were going the wrong direction. Our city was dying. The attitude of our people was negative. Today they're very proud to say I live in Oklahoma City.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은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1% 더 내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시장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맵스 프로젝트는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돼 지금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In some American cities, whenever you change the mayor, you change the philosophy, you change the management structure of city government, and in effect you start over. What you've seen in Oklahoma City is kind of a continuum of the process. And so we've had 3 successive mayors who have had similar policies or similar beliefs and have really handed off this theory from one to the other.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기업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리더의 판단. 그리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시민들의 노력이 기업을 부르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국 중학생 4명 중 3명은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의 무상급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중학생 160만 명 가운데 무상급식 비율은 76%에 이릅니다.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율은 광주와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제주 등 9곳은 100%, 서울도 국제중을 제외하면 99.6%인 반면 대구는 45%, 경북 56%로 경남과 울산, 부산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독도의 저반시설이 미비해 독도 방문객 5명 중 1명은 기상 악화로 독도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독도를 찾은 누적 방문객은 148만 8천 명으로 이들 가운데 입도객은 78%인 116만 명이고 32만 명은 독도에 발도 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박 의원은 선박의 접안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파제 설치와 입도 지원센터 건립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의 본격적인 메달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고공 강화와 요트 등 이색 종목들이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의 낙하 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공 강화 경기가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대회 분위기를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포항의 약 2,000m 상공.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린 선수 4명이 한 조를 이뤄 다양한 동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펼쳐 보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군인들의 예술로 불리는 고공 강화는 잠깐의 방심과 약간의 실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기술과 그다음 팀워크가 잘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수 각자의 정신력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 동해안이 바라다 보이는 포항의 하늘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색다른 경험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It's a great moment to make this competition in this area. It's a good place for that. 고공 강화는 낙하산을 타고 원하는 적진에 침투하는 군사작전으로 스카이다이빙을 결합해 스포츠 종목으로 재탄생된 겁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등 33개국 490여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출전해 정밀 강화와 상호활동, 스타일 등 3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요트 경기가 열리는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해양도시 포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포항시에서는 고공강화, 해군 5종, 요트, 트라이애슬론 등 모두 4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불빛축제에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감소했고 체류 관광객도 줄었습니다. 용역을 맡은 대구대 관광축제연구소가 축제 기간인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나흘간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은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주지 분포는 포항시가 55.9%로 지난해의 47%보다 늘어난 반면 외지 방문객은 53%에서 4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기간도 74.5%가 당일 방문객이었고 머물면서 숙박한 방문객은 25.5%에 그쳤습니다. 숙박 방문객은 지난 2013년 40.5%나 됐으나 지난해는 38.6%로 해가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조계종과 천주교, 개신교에 이어 원불교도 오늘 영덕 신교원전 반대를 요구하는 집중 기도회를 갖습니다. 원불교 영덕교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의 출제가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교원전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 기도회와 영덕 생명평화 탈핵 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원불교는 한수원이 영덕군으로부터 행정적 협조를 받지 못하자 다급해진 나머지 주민들에게 과일과 쌀 등 먹거리와 의료검진, 관광을 동원해 원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주민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0월은 독도의 달인데요. 울릉도가 고향인 한 미술가가 독도를 주제로 재미있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도의 형제섬 동도와 서도가 두 마리의 물고기처럼 사이가 좋습니다. 고기잡이 아버지의 배로 처음 갔던 독도는 작가에게 아련한 은빛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장수를 의미하는 거북이는 영원한 독도 수호의지를 담았고 일본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사라진 독도 강치는 춤을 추며 되살아옵니다.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를 다니면서 보았던 그 은빛 바다의 색상, 은빛의 이런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제 작업의 컨셉이에요.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동양화와 조각, 설치의 영역을 넘나들며 독도를 표현합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밝은 빛의 알루미늄의 변신이 놀라운데요. 중앙아트홀에 이어 포항시청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는 16일부터는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행성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 2015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경주작가 릴레이 김정란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수협 합동으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오징어 불법 공주조업을 비롯해 체납기어선의 집어 등 밝기 기준 위반과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포획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 시군끼리 바꿔 투입하고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 단속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근무 지역은 포항과 광양이며 지원 자격은 금속과 기계, 전기 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보유자로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전형 일정은 10월 초부터 서류 전형과 인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11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최종 합격자는 1년간 근무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해마다 바뀌다시피 하는 대입제도, 이번엔 또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 데 이어 2018학년부터는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해 교육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내년에 치르는 대입수능, 그러니까 2017학년도 대입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됩니다. 국어와 수학은 수준별 AB형이 없어지고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문이과 구분을 위한 가나형으로 출제됩니다. 현재 고1부터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비율에 관계없이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등으로 9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지난달 수능 모의평가 결과에 대입해보면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수험생 약 23%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변별력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90점 이상부터는 다 모든 학생들이 같게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국어랑 수학을 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수능처럼 탐구 영역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0분위가 80점, 70점 또는 65점 이 정도 나온 수준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아주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 특히 탐구 쪽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수능과 달리 내신은 영어도 상대평가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줄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영어의 변별력은 낮아지지만은 수시에서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그리고 또 수능의 비중이 큰 학생부 전형에서는 이 학생부가 내신에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여 가지에 이르는 대입 전형에다 수능 방식마저 해마다 바뀌면서 교육계는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지원 대상 강소기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원 대상 강소기업을 올해 17개사에서 내년에는 32개사로 늘리고 영일만 3산업단지를 로봇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밤바다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호미반도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투자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 애로 신속 해결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 4호기의 제13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어제 오전 5시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쯤 정상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성 4호기는 지난 8월 18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를 했으며 본부는 주요 기기와 개통을 점검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조치로 각종 기기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 탐색 기회를 주는 자유학기제의 도농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교육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시골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실이 작년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전국 151개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진로체험 활동을 분석한 결과 경북의 10개 학교는 대부분 진로체험 활동을 위해 방문한 장소가 10곳 이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은 29개 학교 가운데 19개 학교가 30곳이 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경북의 한 중학교의 진로체험 활동은 스키캠프 참여와 프로배구 경기 관람이 전부였습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이라기보다 수학여행 같은 일반적인 체험 활동에 가깝습니다. 반면 서울의 한 중학교는 자벌드, 육사, 요리학교, 원자력병원 등 다양한 곳을 찾아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본적인 진로체험 인프라 차이에다 경북은 학교 자체에서 진로체험 활동 장소를 섭외한 데 반해 서울은 지자체와 교육청, 체험처가 섭외 상당 부분을 담당한 것도 도농 간 격차의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도단위의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됩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진학 문제에 막혀 1학년 2학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신라문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 43회째인 신라문화제는 황성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학술, 제전, 문예창작, 민속경연 등 15개 단위로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제36회 신라미술대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8일에는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전국 시조 경창대회, 9일에는 불국사에서 신라불교 영산대제가 열리는 등 문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사진으로 보는 국립경주박물관 70년을 엽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7일 일본인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문화재 회수를 계기로 개관한 경주박물관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일부터 2달간 열립니다. 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9도,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은 14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았는데요. 이제는 아침에 쌀쌀하다 못해 조금 춥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경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나 차이 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대기는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건조한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4도로 낮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7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남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